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현관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관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타일이나 신발장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현관문에 설치된 제품들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고른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업체가 알아서 해줘서 편하긴 하시겠지만, 알아서 한다는 건 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관에 설치되는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각 제품들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내게 맞는 집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현관 도어 클로저입니다. 현관문이 닫힌 속도를 조절하고 열린 각도를 조절하게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설치가 안 된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어 있어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제품이 있고 현관문 외부에 설치된 제품이 있어요. 구축 아파트는 보통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준신축부터는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꽤 있죠. 이 도어 클로저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해서 많은 분들이 외부 도어 클로저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도어 클로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꼭 교체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 중에는 이 도어 클로저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매일 현관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생각하면 금방 망가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망가지거든요. 그럼에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오일이 새어나오거나 겉면이 낡아 보이는 경우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기존과 같은 형태의 도어 클로저로 교체하게 돼요. 기존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내부 도어 클로저로 교체하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면 외부 도어 클로저로 교체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부 도어 클로저를 외부 도어 클로저로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현관문에 따라 불가능하기도 하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 클로저에 비해서 제품과 시공 비용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내 집에 디테일을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소식이죠. 두 번째는 보조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중앙 현관도 생기고 아파트 경비 시스템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보조키가 없는 게 이쁘지만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제품이 필요하기도 하실 거예요. 저희 고객님 중에서 보관이사를 맡기고 다시 공사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 보조키를 유지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고객님께서 본인은 방범에 예민한 편이라서 그동안 이 보조키를 잘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이 제품을 사용하기 원하시면 업체에게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도 없이 제거해 볼 수 있거든요. 기존 제품이 노후돼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새 제품으로 교체하실 수도 있는데 이왕 교체하실 거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보조장치로 교체해보세요. 아다먼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키 복사가 불가능해서 키가 없으면 현금을 뜯어야 할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 있어요. 이미 도어락 열쇠를 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제품이죠. 아무래도 고급 버전이라서 제품 가격은 일반 보조키에 비해 조금 더 비싸고 매우 민감한 제품이라 설치 비용도 조금은 더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현관 걸쇠입니다. 이 제품 역시 도어락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간단하게 설치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지만 형태가 같더라도 브랜드가 다르면 약간씩 피스구멍이 달라서 처음 설치할 때 제품을 잘 정하시면 좋아요. 구멍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라도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제품에 따라 예전 피스구멍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고객님이 별도로 말씀이 없으시면 업체들은 크롬 제품을 해준 경우가 많아요. 동네 철물점에서는 다른 제품을 잘 안 팔고 대중적인 크롬만 가져다 두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새 제품으로 교체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셔서 크롬 제품을 시공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설치되고 나서야 다른 색이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 현관 걸쇠는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다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규격이 안 맞으면 피스 구멍이 노출될 수 있어서 직접 색상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간혹 고객님 중에서 현관 걸쇠를 안 하고 싶었는데 업체가 알아서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우유 투입구입니다. 우유 투입구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는데 있는 집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마감하실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해서 요즘은 대부분 막는 편인데 이 막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각각의 방식을 이해하시고 업체가 마감 방식을 지정해 주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마감이 되실 거예요. 별도의 말씀이 없으시면 업체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작업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방식은 기성 제품을 사용해서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우유 투입구 마개라고 검색을 하면 기존 구멍을 막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크게 사각형과 원형이 있는데
현관문에 달린 우유 투입구 모양과 같은 제품을 사시면 돼요. 대부분의 업체가 별말이 없으시면 이 제품을 구매해서 시공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두 신기해하시고 만족은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마감하면 현관문의 필름과 우유 투입구 마개의 색상이 다르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마감을 전혀 어색하게 느끼시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 중에서 현관문과의 색상차를 거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유 투입구 마개도 현관문 필름과 동일하게 랩핑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제품에 굴곡이 있는데 가능할까 싶지만 생각보다 기술자분들이 깔끔하게 잘 붙여주세요. 두 번째로 우유 투입구를 마감하는 방식은 필름으로 완전히 막아버리기입니다. 실내에서 현관문을 봤을 때 투입구 마개가 현관문과 같은 필름일지라도 그 모양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애초에 우유 투입구 마개가 없던 것처럼 보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커버를 제거한 상태로 현관문 내부는 필름으로 시공하고 외부는 외부 커버만 실리콘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혹시나 도둑이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냐고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이 방식이 디자인적으로 가장 우수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이라서 웬만한 업체는 알아서 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는 늘 먼저 말씀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는 외시경입니다. 이름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로 구축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화면이 달린 인터폰이 아닌 수화기로 음성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문을 열기 전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라고 만든 렌즈예요. 이 외시경의 주 용도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거지만 가끔 내부에 조명이 켜졌는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같이 인터폰으로 신호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 외시경은 새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하기도 하고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면 업체는 예전 모습 그대로 놔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막기를 원하시면 업체에게 말씀해 주시면 손쉽게 막아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말발굽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멈춰주는 이 말발굽은 도어 클로저와 함께 포기할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 말발굽은 크게 현관문에 핏으로 고정한 타입과 자석 방식이 있어요. 별 말씀을 안 하시면 크롬 타입의 자동 말발굽을 설치하실 거예요. 미리 원하는 색상을 말씀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상이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형태가 비슷해서 새 제품을 다시 설치해도 기존 구멍이 가려지기도 하고 설령 안 가려지더라도 시선이 안 가는 곳이라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자석 타입 제품은 자성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사용할 때마다 살짝씩 움직여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설치해보고 매우 실망한 케이스라 핏으로 고정하는 타입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현관문에 설치되는 6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룬 주제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컨텐츠는 아니겠지만 전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디테일을 챙기는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